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여러분은 짐 트레이시 감독 생각나시나요? 다저스 시절 최희섭 선수가 맹활약을 해도 다음날 좌한 선발이 나오면 무조건 빼서 한국 팬들에게 욕을 많이 먹었던 감독인데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플래툰 시스템을 잘 몰랐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후 해설위원으로 만난 최희섭 코치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트레이시 감독이 자기에게 잘해줬던 반면 일본 선수들에게는 쌀쌀맞게 대했다는 겁니다. 현역 때 일본에서 2시즌을 뛰었던 트레이시는 어느 날 억울한 판정에 분통을 터뜨리고 다음날 미국으로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트레이시는 당시 마이너 계약을 맺고 도전했던 나카무라에게 지도키도 기회를 주지 않게 됩니다. 일본 야구 역사상 16명밖에 나오지 않은 400홈런 타자 중 한 명인 나카무라는 그러고 보니 미국에서는 푸이그의 등번호 66번, 일본에서는 류현진의 등번호 99번을 달았습니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도 일본과 관련이 있는데요. 로버츠 감독의 출생지가 일본 오키나와입니다. 아버지가 미 해병대, 어머니가 일본인이었습니다. 로버츠처럼 일본에서 태어난 미국 선수는 역대 6명이 더 있는데요. 하지만 통산 승리기호도 9.1을 기록한 로버츠가 가장 뛰어난 활약을 했습니다. 때문에 로버츠는 다저스 역사상 최초의 소수인종 마이너리티 감독이 됐습니다. 제키 로빈슨, 에릭 캐로스, 토드 질, 어틀리와 함께 UCLA 출신 다저스 선수가 된 로버츠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동안 23개 홈런과 243개의 도루를 기록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주전으로 뛰지 못한 로버츠가 딱 한 번 빛난 장면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더 스틸이었습니다. 로버츠는 2004년 시즌 중반 앱스타인에 의해 다저스에서 보스턴으로 트레이드 됐는데요. 보스턴이 4연패 위기에 몰린 ALCS 4차전에서 로버츠는 3대4로 뒤진 9회 말 케빈 밀러가 선두타자 볼넷으로 나가자 대주자로 출전합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도루를 할 것 같은 상황에서 리베라와 포사다를 상대로 2루 도루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빌 밀러의 적시타로 홈을 밟아 4대4 동점을 만듭니다. 결국 보스턴은 12회 말 데이비드 오티스의 끝내기 홈런으로 승리하고 내리 4연승을 거둠으로써 3연패 후 4연승이라는 지금도 메이저리그와 NBA에서 나온 유일의 7전 4승제 리버스 스윕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발점이 로버츠의 도루였던 겁니다. 로버츠가 그해 포스트 시즌에 나선 건 대주자 출장 2번에 도루 하나였는데요. 하지만 로버츠는 더 스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장면으로 포스트 시즌 역사에 영원히 남습니다. 그리고 한 경기도 등판하지 못한 김병현과 함께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얻습니다. 지금 봐도 재밌는 건 당시 32살이었던 로버츠가 좋기 40살은 되어 보였다는 건데요. 로버츠는 한화 정민철 단장과 같은 1972년생입니다. 2008년 자이언츠의 1번 타자로 나선 개막전에서 로버츠는 다저스 조토레 감독으로부터 네가 그때 우리의 우승을 날린 그 녀석 맞지?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원히트 원더, 아니 원스틸 원더를 남기고 2008 시즌에 은퇴한 로버츠는 2010년 호지킨 림프병을 진단받아 투병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잘 이겨내고 2011년 버드 블랙이 이끄는 샌디에고의 일루 코치가 되는데요. 일루 코치로 3년, 벤치 코치로 2년을 보내며 감독이 될 준비를 착실히 합니다. 코치로서 로버츠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좋았는데요. 선수들과 1대1 커피 면담을 즐겼던 로버츠는 선수들의 고민을 잘 상담해준다고 해서 닥터의 줄임말인 닥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로버츠는 에인절스 코치 시절 조 매든의 방식을 많이 따라한 걸로 보입니다. 심지어 로버츠는 다저스 감독 부임 초기 코치 한 명당 집중관리 선수 4명을 배당하고 친한 선수들끼리만 식사를 하지 못하게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로버츠는 2015 시즌 중 버드 블랙 감독이 해임되자 다음날 임시 감독을 맡기도 하는데요. 시즌이 끝나고 정식 감독에 도전했지만 샌디에고는 애리조나의 3루 코치였던 1977년생 앤디 그린에게 감독 자리를 줍니다. 이때 기분이 나빴던 로버츠는 이후 그린을 상대로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4년간 273승 366패에 그치고 해임된 그린은 현재 컵스의 벤치 코치로 있습니다. 로버츠는 돈 매팅리 감독과의 계약 해지로 공석이 된 다저스 감독 자리에도 도전하는데요. 하지만 프리드먼 사장과 자이디 단장은 자기들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인물로 이미 게이브 케플러를 찜해놓고 있었습니다. 현역 시절 근육으로 더 유명했던 케플러는 다저스의 팜 디렉터를 맡아 벨린저를 일루수에서 외야수로 전환시키고 데뷔를 빨리 하게 만든 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저스 구단주 그룹에서 케플러를 거부하게 됩니다.
케플러가 코치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것과 함께 똑똑한 것보다 근육으로 더 유명한 이미지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데요. 결국 케플러는 필라델피아의 감독이 됐고 여러 논란 속에 2년 만에 해임됐다가 샌프란시스코로 간 자이디의 부름을 받아 다저스의 숙적 자이언츠의 감독이 됩니다. 저는 로버츠가 다른 경쟁자들을 제치고 다저스의 감독이 된 데는 중요한 개인적인 결정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영화 머니볼을 보면 오클랜드 아트하우 감독은 빌리빈 단장의 간섭에 불쾌해합니다. 지금까지 야구는 단장인 제너럴 매니저가 선수 영입 등 팀 운영의 전반을 책임진다면 필드 매니저인 감독이 경기를 책임지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빌리빈이 라인업 구성 등 감독 고유의 영역을 침범해버린 거죠. 템파베이 때 매든 감독과 호흡이 좋았던 프리드먼은 다저스에 와서 만난 올드스쿨 매팅리 감독하고는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히 굽힐 수 있는 사람을 원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케플러였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프리드먼이 구단주 그룹에서 선호한 코치 경험 있는 후보들 중 로버츠를 고른 건 이 부분에 대한 로버츠 감독의 약속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독 고유의 권한을 상당 부분 포기하기로 말이죠. 이후 로버츠 감독은 감독으로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질문에 대해 얼버무리고 넘어간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첫 4시즌 동안 역대 4위에 해당되는 393승을 올리고 역대 최초로 첫 4시즌 모두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감독이 되는데요. 과거 화이트삭스의 짐 다익스 감독은 양키스 감독으로 16년 동안 7번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끈 조 메카시에 대해 푸시버튼 매니저라는 독설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양키스가 워낙 선수단 구성이 좋아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로버츠 감독이 양키스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조 메카시, 케이시 스탠걸 감독 이후 가장 좋은 전력의 팀을 가지고 시작한 감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로스터가 확대되고 부상자 명단 일수가 줄면서 로버츠는 다저스의 두터운 전력을 만끽하고 있는데요. 로버츠는 2016년 역대 최초로 한 해 600번 이상 투수 교체를 한 감독이 됩니다. 물론 다저스의 7년 연속 지구 우승이라는 대업에는 로버츠 감독의 능력도 분명 발휘됐을 겁니다. 하지만 프리드먼 사장과 함께 철저하게 대본을 짜서 하는 야구는 임기응변이 중요한 가을 야구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지난해 DS 5차전이었는데요. 프리드먼과 로버츠는 시리즈 시작 전부터 커쇼를 5차전에 불펜으로 내보내겠다는 굳이 미리 짜놓지 않아도 되는 대본을 만들고 커쇼를 2차전에 선발로 내보내는데요. 하지만 다저스가 스포까지 한 이 대본은 5차전 커쇼의 백투백 홈런 허용으로 이어집니다. 커쇼가 랜돈과 소토에게 백투백을 맞은 장면은 로버츠 감독도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누구보다도 침착했어야 될 감독이 멘붕에 빠졌다는 건데요. 로버츠는 조 켈리를 너무 오래 끌고 갔고 켈리는 10회 초 무사말로 허용 후 하위 캔드릭에게 말로 홈런을 맞습니다. 2018년 월드시리즈에서 로버츠 감독은 리치힐을 일찍 교체했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욕을 먹는데요. 로버츠 감독은 대통령이 우리 야구를 얼마나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과 함께 본인은 교체를 하러 올라간 게 아니었는데 리치힐이 공을 건네주는 바람에 엉겁결에 교체한 거라는 황당한 해명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로버츠의 가장 큰 실책은 2017년 월드시리즈 7차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시리즈가 끝난 후 로버츠 감독은 휴스턴이 다르비쉬의 티핑을 알고 있다는 걸 우리도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다르비쉬가 7차전에서 흔들렸을 때 주저하지 않고 커쇼를 교체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로버츠는 다르비쉬가 5점을 내줘 5대0이 된 후에야 커쇼를 올리는 실수를 합니다. 4이닝을 무실점으로 맞게 되는 커쇼는 그해 월드시리즈에서 홈 11이닝 1실점, 원정 4와 3분의 2이닝 6실점을 기록함으로써 이후 1년 반 동안 고전하는 다르비쉬와 함께 사인 훔치기에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가 됩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이는 휴스턴이 다르비쉬의 투구 습관을 알아낸 게 아니라 사인 훔치기를 하면서 기만 전술을 했던 거고 휴스턴이 사인 훔치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다르비쉬의 제보를 로버츠 감독이 무시했다는 겁니다. 반면 지난해 워싱턴은 2차전에서 스트라스버그가 1회 2루타 안타 홈런을 연달아 내주자 곧바로 더 복잡한 사인으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결국 로버츠 감독은 휴스턴의 거짓말에 완벽하게 노란한 셈이 된 겁니다.
어쨌든 2017년 휴스턴이 사인 훔치기를 한 팀이고 2018년 보스턴도 일부 사인 훔치기 정황이 확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년 연속 준우승에 그친 다저스는 정말 억울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로버츠 감독의 잘못은 그래도 줄어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버츠 감독이 실수를 반복한다면 앞으로도 월드시리즈 우승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저스는 무키 배츠가 현재 3억 2,500만 달러가 아깝지 않은 활약을 하고 있고 커시와 젠슨의 구속이 돌아왔기 때문에 올해가 우승의 최적기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과연 로버츠와 다저스는 1988년 이후 첫 월드시리즈 우승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본격 메이저리그 역사 탐구 방송 김영준의 야구야구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